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 장땡 목요일입니다. 숫자는 아주 좋습니다. 10월 10일 숫자가 좋았는데 시장은 조금 그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최근에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가면서 아주 산발적으로 이 종목 장세가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보유님, 네, 안녕하십니까. 임누비 언니님, 예, 티파니님, 로드만 데니스님, 예, 미니 배짱님, 예, 양말님, 아르타크세르크세스님, 예, 반갑습니다. 제이돌돌님, 반갑고요. 닥터케이님도 반갑습니다. 제네리님, 네, 안녕하세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네요. 예, 양말님이 쌍십절이라고 말씀 주시네요. 네. 장땡날, 장땡. 예, 장땡날이 좀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친숙하죠. 네, 안녕하세요. 미카엘 FC님, 네, 감기 좀 어떠신가요? 주시는데, 뭐, 목 감기가 여전히 있고요. 어제 그 이비인후과 쪽에 급하게 갔는데, 이 알레르기성 인후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좀 쉬라고 하시는데 쉴 수가 있어야죠. 예.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미아님, 네, 너무 어려워요 종목 장세 말씀 주시는데 예, 시장이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예, 목이 찢어지더라도 방송은 쉬지 않겠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박 부장 방송 볼 필요가 없다. 뭐 퀄리티가 낮다 이러면 제가 그만둬야 되겠지만 예, 그런 게 혹시 아니라면 예, 아직까지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저는 예,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그리 한스님, 예, 부장님 저도 왔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최준웅님, 예, 반갑습니다. 보리콩콩님 몸은 좀 어떠신가요? 몸은 아주 좋습니다. 예, 몸은 너무 좋아요. 목만 아픕니다. 목만. 약을 계속 먹으니까 좀 몽롱합니다. 예, 약 기운 때문에 좀 몽롱한 게 있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방송은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닥터 K님께서 점막이 손상돼서 그런 거예요 주시는데 혹시 닥터 K님께서는 의사신가요? 말 그대로 닥터 K라고 하시는데 예, 이비인후과 쪽이시면 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잘 듣고 빨리 낫도록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호시님 뉴스룸도 목감기에 환절기 조심 말씀 주시네요. 포1258님 말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은 힘든 계절이네요 말씀 주시네요. 네. 서보이님 종신계약 고고 3%하고 종신계약 하라고요? 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예, 종신계약 조건 좀 보고 조건 좀 보고 물론 잘해주고 계시는데 조건 좀 보고 예 그렇게 하죠. 맥가이버님 네 감사합니다. 닥터 K님 치료해주고 싶다 하시는데 정말 혹시 의사분이신가요? 그러면 치료를 해주시면 좋은데 뭐 어디 계신지 제가 잘 모르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네. 타임골드님 의사가 쉬라면 쉬어야 됨. 근데 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할 수 없죠, 뭐. 네. 닥터 K님이 한의사시라고는 말씀이 있네요. 주린양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별거 다 먹습니다. 뭐 이렇게 도라지, 뭐 배즙도 먹고, 뭐 다 해요. 뭐 이렇게 프로폴리스도 뿌리고, 그 다음에 용각산도 먹고, 그 다음에 따뜻한 차 계속 마시고, 약도 먹고 뭐 하는데도 만만치는 않네요. 네. 주린왕님이 나도 엄마 말 잘 들어서 한의원 할 걸. 엄마 말 잘 듣는다고 한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또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것, 또 엄마 말 잘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예, 다음 바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바로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힘드니까 조금 초두의 넋두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드릴게요. 코스피는 1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강세 출발한 가운데 LCC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자동차, 비만 치료제, 인터넷, 미용기기, 의료, AI 등의 강세 출발입니다. LCC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티웨이 항공 이슈가 좀 있죠.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불안도 약간 감소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유가는 다시 하락 쪽으로 접어들었고요. 시장의 신고가 경신에 좀 도움을 되는 그런 미국 장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좀 골드락스 시장이 가고 있다 볼 수 있죠. 한국은 좀
아쉽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지표 보여드리면, 아틀란타 연은의 뭐 GDP 나우 관련된 GDP입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통계를 통해서 3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기존에 2.5%로 추정이 됐었는데 새롭게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경기는 여전히 좋은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S&P 500은 5,800포인트 도달 직전인데 최근에 일부 글로벌 IB들은 6,300포인트 정도까지 연말까지 갈 수 있다. S&P 500을 이렇게까지 지금 추정도 하고 있죠. 엔비디아도 신고가 부근까지 거의 다 온 가격이 올라와 있고요. TSMC 호실적 영향에도 미국의 반도체 업종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됐지만은 뭐 별다른 내용은 부재했고요. 오히려 11월 달에 금리 인하폭은 50bp보다는 25bp 쪽으로 좀 가는 쪽으로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 의사록 쪽에 그렇게 나왔고요.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고 중동 갈등은 조금 진정세로 좀 가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은 오전 기준 외국인들이 역시 현 선물 매도입니다. 현물은 오전 기준 3천억 정도 팔았고 선물은 2,400계약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을 오전에 보였고요. 삼성전자 순매도 여전히 나타나면서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도체는 예상치 상회한 TSMC의 9월 실적에 SK하이닉스가 장중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는 다소 좀 아쉬운 모습에 장중에 58,000원대까지 보이는, 아마 저점이 58,900원인가요? 예, 59,000원이 깨지는 그런 모습도 장중에 나타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AI 수혜에 좀 해당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 속에 삼성전자 다소 좀 소외되는 모습이 오늘도 보였고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사과문 있었죠. IR 설명 자료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것처럼 HBM 퀄리파잉 그리고 납품이 중요한 변수로 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 실망을 좀 하는 모습이죠.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양산이 다소 좀 2027년 1분기에나 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매물 출회가 되면서 2차 전지 쪽은 좀 좋지 못한 모습을 여전히 오늘도 보였습니다. 티웨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명 선호그룹의 지분 확보가 지속되면서 경영권 분쟁에 따른 주가 급등 사례, 특히 영풍 그룹주의 관련된 사례가 역시 오버랩이 되면서 기대감이 역시 유입되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하락 영향에 지수 반등폭은 제한됐고 반등 트랙과 부재한 가운데 코스피는 박스권에 좀 갇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600포인트 언저리에서 계속 좀 갇혀 있죠. 큰 그림을 보면 코스피가 2500에서 27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은 금리 상승 부담 그리고 차익 실현에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의 대형주가 약세였고 펩트론의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 소식에 빅파마 협업 기대가 확대되면서 펩트론 오늘도 좋았고요. 제약바이오가 동반 강세였고 특히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최근에 굉장히 좋죠. 특히 오늘 리가켄바이오가 공시사항으로 계약사항이 나오면서 9% 이상의 리가켄바이오 급등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 정도는 좀 갖고 가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한글날 휴일에 대한민국의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은 내년 11월부터 편입이 결정되면서 약 75에서 89조 원 규모의 자금이 국고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환 수급 개선 영향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생각도 좀 들어보고요. 밸류업 지수 예상외 편입 이후에 투심이 개선됐던 엔터주도 실적 시즌 앞두고 수익성 반등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엔터주들의 반등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실적 잠정 관련된 잠정 실적에서 쇼크 그리고 설명 자료 게재 이후에 기업 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되면서 역시 6만 원 선을 지키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경쟁사인 TSMC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협업 관계인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등의 기업들의 주가는 삼성전자를 소외시킨 채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방이 좀 지수단으로는 제한됐다 볼 수 있겠고요.
K스택 같은 종목도 최근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오늘도 K스택도 보여줬던 모습이고요. 다만 AI 관련된 쪽에서 역시 이슈페타시스 이런 종목들도 일단 플러스권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FOMC 회의록에서는 이미 의원들이 인터뷰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견고한 미국의 경제 상황 속에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완화를 유지하는 의지 그리고 금리 인하 방향성을 확인했는데 역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장기 추세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11월 달에 금리 관련해서는 50bp보다는 25bp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음식료업 그리고 금융업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전기전자와 철강, 금속, 건설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조선업종 수주 모멘텀도 다소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관련해서 하나오션이 유럽 선주와 1조 7천억 규모의 컨테이너선 수주 계약으로 강세였고요. HD 현대중공업은 폴란드 등의 글로벌 잠수함 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모션 데이를 진행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모잠비크 프로젝트 등의 조선업종 전반 수주 기대감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에 관련해서 조금 분위기가 형식적으로 지금 테슬라 관련된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는 분위기고 2차전지 밸류체인 업종에 세론 메모리 출회되면서 LG 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등도 여전히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게임주 가운데 NC소프트, 그 아주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NC소프트에 대한 매도 리포트, 매도 의견 리포트가 나오면서 넷마블, 위메이드 등의 타 게임 업종들도 약세를 나타내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2차전지 주요 섹터 종목들 하락 영향으로 약세였는데요. 업종별로는 기타 서비스와 음식료, 담배가 강세였고 반면 금융과 일반 전기전자가 약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역시나 모멘텀이 있는 쪽 이런 것들이 좀 가는 분위기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대형주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별로 또 업종별로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 그나마 오늘 화장품은 좀 좋았죠. 화장품도 저평가 영역이 있다. 이야기되면서 펌텍 코리아라든지 OEM, ODM3,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도 꽤 괜찮았고요. VT 이런 종목들도 오늘 급등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또 보였다.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실리콘2 같은 경우도 한 3, 4% 정도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금은 종목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이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순환매가 빠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 개인들이 아마 좀 시장에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탈감님 늦었습니다. 부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고요. 마이 뷰티풀 엔저님이 계좌가 아파요. 제가 목이 좀 아프다 말씀드리니까 계좌에서 피난다고 최진웅님도 말씀 주시네요. 상당히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초님은 목소리가 그래도 조금은 좋아진 것 같아요 주셔서 상당히 조금은 저도 위안을 삼고 계획적으로 조심해서 빨리 낫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약간 목소리가 그냥 지금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영상을 보시지 않고 그냥 목소리만 듣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혹시 목소리가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 뷰티풀 엔저님께서는 계좌에 부항 좀 떠주세요 말씀 주시는데 공진단 세이요 출연량님께서 말씀 주시고 계좌에 공진단을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제가 큰 손이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방법이 없어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만 그래도 이 좋은 내용들을 좀 전달드려서 여러분들이 방어를 하거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릴까요? 매크로 지표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피디님. 자, 이 사진은 엄브레라 리서치 쪽에서 보여주신 자료인데요. 삼성전자가 약세로 들어봤으면 종목 장세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엄브레라 리서치 쪽에서 그래프를 그려주신 건데 올려놓으신 건데요. 자, 녹색 같은 경우는 K200 동일 가중지수의 K200 대비 상대 강도이고요. 파란색은 삼성전자의 K200 대비 상대 강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녹색
쪽인데 녹색 쪽은 이 동일 가정지수 강세, 그러니까 종목 장세라는 이야기고, 파란색은 삼성전자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삼성전자의 상대 강도가 강할수록 종목 장세 분위기가 약화되고, 삼성전자가 약할수록 종목 장세 분위기가 강화가 될 수 있다 보기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삼성전자의 뭐 약세가 나타나면서 종목 장세 분위기가 꽤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다운사이드보다 업사이드가 좀 더 커지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단순한 장점이 큰 매력으로 또 다가오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어느 순간 뭐 당장 뭐 내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에서는 이 빈집 효과가 또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튀어오르게 되면, 어떤 모멘텀 때문에 튀어오르게 되면 또 전자 중심으로 또 갈 수 있는 장이 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참고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빨간색 타원, 이때 시기가 2013년에서 15년까지 삼성전자가 힘을 쓰지 못한 시기에 굉장히 강한 종목 장세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거죠. 한 2, 3년 정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 한국 시총 1위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좀 힘들게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면 이렇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종목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트리거가 생기면 완전히 빈집입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다 팔아제꼈기 때문에, 그러면 빈집에 대한 효과 때문에 삼성전자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어느 순간 올 수 있는데, 언젠지는 모르죠. 예, 그게 연말까지 전에 나올지 아니면 내년 넘어가서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삼성전자가 PBR 뭐 1배, PBR 1.1배 언저리이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뭐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빠지긴 좀 힘들다, 이런 보고서를 내고는 있지만, 역시 뭐 많이 빠지는 것과 올라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주가들이 움직이면 역시 빠지지는 않더라도 올라가지 못하면 다른 데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당분간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무조건 해야 돼, 그러시면 조금 모아가는 전략도 이제 필요한 그런 가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닥터 케인이 말씀하신 대로 파운드리가 좀 힘들게 갔죠.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파운드리하고 LSI 사업부가 조금 더 적자폭이 좀 더 크게 비용 처리가 됐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되고 있는 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이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한번 만나서 한번 여쭤볼게요. 분위기가 어떤지.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분위기가 어떤지 내부적으로. 조금 최근에 분위기가 썩 좋은 것 같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아쉬운 게, 뭐 9조 10조 이익을 내고 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1위, 글쎄요, 1위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글로벌 리딩 기업인데 분기에 9조 10조 버는데 분위기가 안 좋다. 네, 그게 좀 어떤 건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분위기를 한번 보시죠. 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티웨이 항공 경영권 분쟁 격화, 이게 이제 영풍그룹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사례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들썩이고 있죠. 자, 그래서 LS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이 574만 명으로 이 전년비 19.2% 증가했다. 그리고 운항 편수는 34,291편으로 9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LCC나 항공이 지금 보면 3분기 같은 경우 사실 비수기입니다. 3분기가 비수기고 겨울철이 이제 성수기거든요. 최성수기인데 아무튼 3분기 약간의 어떤 호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년 대비 이르고 길었던 추석 연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항공사들의 공급 확대 전략이 주요하면서 실적 고객 행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10월에 월초에 징검다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월간 실적에 10월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부여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입니다.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9월 달에 이제 이게 딱 꺾인 그 부분이 짙은 파란색이 보이실 거예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9월 달까지만 딱 나와 있는 그게 2024년이고요. 나머지는 17년부터 23년, 19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4년 기준으로 보고 지금 보시면 9월 달만 놓고 보면 제일 높은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9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으로 보면
각 연도별로 9월달 실적을 보면 24년 올해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국제선 노선별 운항 편수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제일 짙은 푸른색이 일본이고, 일본도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23년 말부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슬금 올라가죠. 그리고 아래쪽부터 보는 거예요. 자, 옅은 하늘색 같은 경우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뭐 동남아 쪽일 수도 있죠. 이쪽도 슬금 올라갑니다. 뭐 베트남이나 뭐 태국 이런 쪽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외에도 위쪽에 보시면 미주나 그다음에 유럽 쪽은 뭐 그냥 유지가 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여타 기타 이외의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상당히 좀 단거리 노선 위주로 상당히 좀 형성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표 보여드리면 항공유 가격 추이인데 이 부분도 네, 항공유가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 실선 보시면 두 개 다가 네,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니까 항공유도 좀 하향 안정되고 있으면 뭐 이익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환율도 원화가 강세로 접어들면 항공사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환율 부분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강한 여객 수요라든지 화물 경기 호황 때문에 견조한 탑 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내내 이어진 항공유 가격 하락 흐름도 항공업종의 전반적인 비용, 영업비용 절감으로 또 이뤄질 수 있어서 아마 효과가 3분기 실적에 호실적으로 나타나고 4분기는 최성수기입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분위기가 좋아진다 볼 수도 있겠고, 그 외에도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명 소노그룹 계열의 호텔 리조트 운영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이 LCC 티웨이 항공 경영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분위기는 시장에서 직접 취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웨이 홀딩스라든지 최대 주주인 예림당이 장중 상한가를 보였고요. 티웨이 항공도 급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죠. 그 외에도 일부 LCC 항공사 중심으로 주가들이 견조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이쪽도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네, 그래서 실적도 좀 어느 정도 괜찮고 이렇게 M&A 관련된 경영권 분쟁, 지분 경쟁 이슈도 불거지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섹터는 오늘 자동차와 부품입니다. 자, 현대차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3분기 자동차 부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예상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볼륨과 경쟁 환경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 소폭, 완성차 업체는 좀 소폭 미달할 것으로 봤는데, 그래도 경쟁업체의 방향성과는 달리 이익은 개선세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경쟁업체들은 좀 주춤한 반면 현대차, 기아는 그래도 상당히 좀 견조한 이익 개선세가 계속 나타나는 방향으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개선세는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경쟁 여류의 기업 간 입지 방어를 위해서 구축된 협력 구조와 달리 현대차 그룹은 보유하고 있는 유연한 생산 능력과 전 친환경차 구동 라인업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정치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거점과 상품 다변화를 바탕으로 GM이나 그다음에 웨이모보다 이런 경쟁력 있는 업체와의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경쟁 환경에서 상당히 유리한 어떤 위치에 더욱더 되어 있다. 이거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웨이모하고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라든지 택시 관련 쪽도 새롭게 협력 관계가 되면서 GM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여러 가지 부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GM하고 사실 오버랩되는 겹치는 어떤 그런 차종이 그렇게 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윈윈 효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가 어떤 정도 미국 시장에서 MS 마켓 쉐어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 하락으로 자동차 주가 전반적으로 동행해서 부진했지만은 실적과 그다음 주주하는 모멘텀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캐피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현금으로 다 주고 자동차를 잘 안 사기 때문에 캐피탈 할부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을 금리 인하가 되면서 수요가 좀 더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인 가격까지 와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차 중심의 주가 모멘텀을 좀 고려하자 이렇게 현대차증권에서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완성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화신, 뭐 한국단자 등의 일부 부품주까지도 주가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자동차 섹터는 제일 억울한 섹터죠. PER 레벨가 계속적으로 이게 왜 PBR 레벨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을까 정말 고민되는 진짜 그런 섹터입니다. PER 레벨. 예, 그러니까 뭐 PBR도 역시나 뭐 0.6배 뭐 이렇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글로벌 회사들이 대부분 다 자동차들 그렇게 거래되는 회사들도 있는데 일단은 너무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게 조금은 섹터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거기다가 모멘텀이 하나 더 있는 게 10월에 모멘텀이 있습니다. 인도 쪽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현대자동차 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의 그 IPO를 앞두고 인도 법인 공모 가격 범위가 자, 4조 1,700억 정도 되고요. 4조 3,900억까지 공모 가격 범위가 나와 있고 주당 공모 가격은 1,865루피에서 1,960루피 기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법인의 기관 투자자 공모주 청약은 14일 그리고 일반 투자자 청약은 15일에서 17일까지 예정이고요. 청약 스케줄이 끝난 이번 달 22일에 문바이 증시에 상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주 발행 없이 구주로만 추진되고 17.5% 정도가 구주 매출 대상 주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상당한 자금이 좀 조달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이 자금이 조달되면은 결국은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추주환원, 그 다음에 자수 매입 이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되니까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부 리포트에서 한 5조 원 정도의 추가 자사주를 사게 되면 아마 ROE가 10%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동차 섹터들은 PBR 1배 정도도 과거에는 그 정도 ROE가 나오면은 ROE가 10% 이상 나오게 되면 PBR 1배에도 육박하는 그런 주가 플레이가 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자사주 매입을 추가적으로 좀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혹시라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한번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돈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주주환원을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정말 좀 허탈하죠. 예. 계속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또 계속 피크아웃 이야기가 또 하고 있어서 계속 눌려지면 너무 억울한 섹터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어느 분 말씀처럼 레거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 주시긴 한데 전기차 부분에서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GM이나 그다음에 웨이모하고 협업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등을 통해서 마켓쉐어가 또 증가를 하게 된다면 멀티플을 좀 더 줘도 되지 않나? 뭐 기존의 레거시 말고 전기차 쪽에서 잘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멀티플을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PER 레벨가 PER 6배까지만 올라도 50% 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완성차 기준으로 현대차는 30만 원 넘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만 쉽지 않다. 이게 참 어렵죠. 네. 그런 것들 한번 저희가 어떨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역시나 가장 좀 답답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실적이 나오는데 답답한 섹터가 가장 그런 쪽에 선두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언젠가는 또 움직이겠죠. 과거에 차화정 이런 쪽이 움직일 때 그런 모습처럼 좀 한번 소위 말하면 날아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야, 그러면 화장품 섹터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화장품이 좀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틀 전에 있나요? 그때 화장품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화장품이 많이 빠질 때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자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역시 화장품이 급반등을 줬습니다. 자, 그때 화장품이 왜 빠졌을까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중국 쪽에서 나왔던 이 재정 정책이 시장의 기대치에 좀 명확하게 부합하지 못했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틀 전인가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관련된 재정정책 관련된 이야기가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의 구체성이 없었다. 그래서 기대치 못 미쳤다. 이런 것들이 그날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그러면서 아주 가장 그 중국과 소비와 관련된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 화장품주가 그날 좀 많이 빠진 걸로 일단 이야기를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 이상이 없으니까 줍줍하자 이건 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반등세가
나왔죠. 이틀 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교보증권이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인디 브랜드 중심의 비중국향, 특히 미국 쪽의 수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레이팅이 됐는데,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대형 브랜드사보다는 ODM사라든지 중소형 브랜드사의 실적과 주가 흐름이 견조했는데, 최근에 중국 현지 상황이 예상 대비 더 부진하고 수출 피크아웃 우려 등이 겹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 5, 6월달 고점 대비로서는 ODM사가 마이너스 18% 정도, 중소형 브랜드사가 마이너스 25%, 그리고 대형 브랜드사가 마이너스 26%의 조정을 받았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의 12개월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이 약 13배 정도까지 급락을 했고, 연초 17배 대비로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물론 뭐 중국 쪽이 잘 나갈 때 PER 40배까지 받았습니다만, 똑같이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PER 20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신규 시장, 그러니까 최대 시장이 북미 시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PER 20배 정도는 줘도 뭐 화장품이 그렇게 비싼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 화장품 12개월 포워드 PE 밸류에이션 추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에 2015년, 16년도에 메르스 뭐 쭉쭉쭉 생기기 전까지 보시면은 코스피 관련된 화장품 PE인데요. 그때가 40배 정도까지 갔었죠. 네. 그다음에 메르스나 따이꾼 규제가 생기면서 쭉쭉 빠졌고요. 그 밑으로 쭉 밀려서 지금 24년, 25년 보시면은 지금 미국 중심의 비중국 수출이 견조하고 인디 브랜드가 부각을 받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PER이 어쨌든 10배 초반 13배 정도까지 빠졌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연초에 17배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다 보이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2001년도부터 보더라도 사실은 밴드 뭐 하단에 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ODM사 지금 12개월 포워드 PE 쪽인데요. 자, 위쪽에 보시면 오른쪽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은 20배 정도 수준에서 지금 15배로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ODM사 기준입니다. 화장품 전체가 아니고 ODM사 기준인데, 이쪽도 지금 24년 7월 달 정도 기준에 20배까지 ODM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15배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네, 평균 PE는 14.7배 수준에서 거래가 쭉 된 걸로 보입니다만, 올해 7월 달 정도에는 20배까지 올라갔었던 거죠. 자, 밑에 보시면은 K-뷰티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요소로 보시면 글로벌 화장품 1위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이 수입 화장품 중에 1위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해외 화장품 중에서 한국이 1위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프랑스를 제쳤다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실선이 보시는데 파란색 실선이 한국이고요. 회색 실선이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빠지면서 한국이 올라가죠. 그래서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수입 화장품 가운데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독보적인 K-뷰티에서 혁신성, 트렌디함, 제품력, 가성비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릴레이팅 요소가 충분히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화장품 영업이익 추이와 화장품 12개월 포워드 PER인데요. 보시면 음영 부분, 밑에 보시면 회색 부분의 음영 부분은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PE는 빠졌습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스프레드가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영업이익단을 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나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빠졌기 때문에 역시 영업이익을 따라서 올라가야 된다. 화장품 쪽의 영업이익은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비 61%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25년도에는 올해 대비로도 40% 정도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데 PE가 1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 이 갭을 좀 같이 따라가서 메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V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장에서 좀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 관련 순위가 올라오면서 VT가 급등했고요. 대봉 LS는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뭐 그런 것들 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 외에도 펌텍 코리아 오늘 상당히 좋았죠. 이렇게 관련된 뭐 용기 회사들은 예전에 수요 잔고가 쌓이는 적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최초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요 잔고가 쌓이는 모습을 최초로 올해 들어서 나타낸다. 용기 회사들이. 그래서 펌텍 코리아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야기 나오고, 실리콘투, 한국 콜마 등도 그렇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4분기 이후에 좀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 편성되어 있는 그 대형 브랜드사보다는 OEM, ODM사를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부각을 받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마 아마존인가 뭐 어디 해외 쪽 사이트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야기되는 건데, 자,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PD님. 보시면 뷰티 앤 퍼스널 케어 쪽인데요. 이 보시면은
역시 이 상위권 라네즈 립 글로리 밤 이게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어딥니까? 바이오댄스 쪽이죠. 콜라겐 릴 마스크죠. 그리고 3위가 라네즈 쪽의 립 슬림핑 마스크 이것도 3위고 4위가 코스알엑스 쪽의 스네일 관련된 파우더 이쪽이 또 4위입니다. 그래서 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어요. 한국 관련된 제품들이 뭐 코스알엑스는 뭐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계열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 한국 물량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 물량의 점유율인데 뭐 지속적인 우상향 그림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역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헤드라인 좀 보여주시면 이 삼성증권에서 올려준 헤드라인인데요. 시장이 원하고 있는 거 이게 중국 관련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이 역시 대표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일 오전 미국 중국의 국무원 기자회견이 남긴 것은 더 적극적인 부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재정 지출 관련된 피스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재정 지출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 1천억 위안이 아닌 10조 위안이 회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기대감이 높다는 거죠. 아마 10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중국에서 아마 발표가 될 건데 자,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10조 위안 정도의 피스컬 재정 지출이 나올 것이냐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만약에 거기에 못 미치면 중국 시장도 조정이 나오고 중국 소비 관련주도 이번 주 12일 날 토요일 날 그 내용에 따라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대규모의 재정 부양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현지에서는 10조 위안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삼성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천억 위안이 아니에요. 10조 위안. 야, 이게 보통 큰 규모가 아니죠. 그 정도 나와줘야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0조 위안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와주면 편안하게 중국 소비들이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면 최민식 씨가 이름은 나가리인데 이렇게 앉아서 독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2일 날 정말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재정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입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주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전체 신조선가 추이입니다. 왼쪽 보시면은 빨간색 이 점선이 23년 평균 신조선가고 이 회색 실선이 과거 4년 평균인데 짙은 파란색이 최근의 신조선가거든요. 계속 올라갑니다. 평균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전체 중고선가 추이도 빨간색 실선이 23년 평균 그리고 푸른색 과거 4년 평균이 나와 있는데 그 평균보다도 현재 중고선가 추이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조선가와 중고선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높게 형성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내면서 아마 조선 커버리지, 그러니까 신한투자증권이 커버하고 있는 조선업종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하면서 무난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전반적인 기대치는 하회할 것으로 보는데 24년 2분기에 서프라이즈 이후에 높아진 눈높이 대비 비수기 영향, 3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다소 좀 이 영향으로 일시적인 부진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는 건데 다만 4분기부터는 재차 가파른 상승세가 보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조선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주 소식이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나온 게 좀 더 큰 폭의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 들고요. 최근 중국 조선사들의 수주 약진으로 경쟁 심화를 우려하고 있지만은 국내 조선사들의 풍부한 수주 잔고로 저가 경쟁을 탈피하고 있다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저가는 안 하고 고부가 가치 선만 지금 채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컨테이너선, LNG선, FLNG로 조선사별 연간 수주 목표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고 신조선가 지수가 횡보세가 시작되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신한투자증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분기에 실적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조선 5개사의 실질 컨센서스와 영업이익 추이인데 이 보시면 이 보이시는 회색 실선이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컨센서스의 5개사의
합산 컨센서스 영업이익인데 짙은 파란색이 실질 영업이익 추이인데 컨센서스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선사들이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좀 걱정되는 것은 그거죠. 지금 조선사들이 좀 주가가 빠진 이유가 이 구리나 철강석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부양책을 나타내니까 구리나 철강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후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판 가격 상승이 4분기부터는 아마 이런 후판 가격 상승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러면 4분기에 이 후판 가격 상승에 영향받으면 좀 부정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것과 별개로 이 후판 가격, 철강석 관련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철강 관련된 부분이 올라가고 후판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시기적으로는 4분기에 아마 영향을 받을 거예요. 레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후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조선업종이 그렇게 썩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신조선가가 이렇게 뭐 괜찮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처럼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신조선가가 좀 주춤한 상태에서 후판 가격이 4분기부터 형성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조금은 조선사에 쏙 좋다 이렇게 보기만 그렇게만 보기에도 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체크를 꼭 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그 부분을 좀 챙겨보자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게요. 그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에너지와 방산, 해운 쪽이 빠졌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상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렇게 나오면서 에너지와 방산, 해운 쪽이 빠졌고 유가, WTI가 또 많이 빠졌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관련된 주식들이 빠졌는데 유가가 지금 WTI가 5%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73.24달러에 거래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상의 휴전 협상 가능성, 비밀 휴전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거 없다. 비밀적으로 휴전 협상 진행된 게 없다라고 공식 부인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설득에 나섰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또다시 설득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권고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같은 입장을 반복했을 것이라 이야기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상에 비밀 휴전 협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분석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비밀 휴전 협상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유가가 빠질 거냐 이게 보는데 사실은 유가가 빠지는 부분들은 이제 수요 문제,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중국이 재정 관련된 부양책을 쓰고 있지만 기대감 때문에 약간 유가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경기가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뭐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자, 긍정적인 부분,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유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이 박스권에서 유가가 한 65달러에서 80달러 전 수준에서 이렇게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뭐 과거처럼 막 100달러 형식으로 급등하기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서 좀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어제 이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풋 옵션 대비 콜 옵션 비율이 역사적으로 최대치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콜에다가 배팅한 쪽이 많았다. 유가에 대한 상방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 헤즈볼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 콜에 대한 배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비율이 역사적으로 높게 올라왔다 봤는데 뭐 이게 만약에 뭐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쪽에 뭔가 협상이 되면서 뭔가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콜옵션을 이제 감아야 되잖아요. 거꾸로 포지션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훅 아래쪽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말님 말씀처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나 대선 할 때까지 11월까지만 좀 참아라. 나 있을 때까지는 참고 새로운 대통령 왔을 때 뭐 쏘더라도 미사일 쏴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한 달 남았는데 좀 참아라. 나 있을 때는 문제 삼지 마라.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지는 뭐 또 별개 문제죠.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유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오르지 못하고 5%나 급락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그 일부 관련주가 리튬 관련입니다. 리오틴토가 현금으로 주당 5.85달러, 총 67억 달러, 9조 원의
아카디움 리튬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뭐 BP 이하로 빠지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사업이 어려워진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리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이야기되면서 이제 좀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빠지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아카디움 리튬의 주가가 30.9% 급등을 했습니다. 리튬 가격 반등세도 보이고 있는 게 긍정적인데요. 전일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73.5위안을 기록했고요. 지난 4월에 109.5위안을 찍은 다음에 줄곧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8월 중순과 9월 초에 69.5위안으로 저점을 찍은 뒤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리튬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좋았는데요. 자, 메리츠증권에서는 리오틴토의 말했던 아카디움 리튬에 대한 인수 관련 업데이트 관련해서 9조 원 정도의 인수를 했는데 이 프리미엄이 90%나 프리미엄을 주고 이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프리미엄 90% 정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메리츠증권에서는 오히려 이 이벤트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예. 리튬 가격이 지속해서 낮아진 결과 리튬 자원을 보유하는 업체들의 매력적인 가격 수준에 도달하면서 잠재적인 인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리튬 업체들의 멀티플 EV 에비타의 확대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어떤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한 리튬 사업 가치 또한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긍정적으로 우세한 그림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코멘트를 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오늘 2차 전지 쪽은 좀 빠졌습니다. 양극재하고 LG 엔솔 좀 빠졌는데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로이터 통신. 노스볼트가 자회사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노스볼트 파산 신청을 나왔기 때문에 업황 하락기에 굉장히 취약한 지금 후발주자들이 위기에 처해지는 국면으로 나오면서 유럽 배터리 메이커들이 대부분 사업 진행이 부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 노스볼트의 자회사의 파산 신청 이 부분들이 2차 전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SNE 리서치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중국 시장을 제외한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인데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중국을 포함한 MS가 우리나라 3사가 다 빠졌다 말씀드렸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있다는 SN 리서치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시 빠졌습니다. LG 엔솔이 27.8%에서 25.8%로 중국을 제외하고도 MS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는 11.2%에서 11%로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9.7에서 9.6으로 중국 시장을 제외했음에 불구하고 글로벌에서 지금 국내 배터리 3사가 점유율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역시 보였다는 점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고명치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 관련된 코멘트인데 역시 행사 정도는 낙관적인데 이 관련된 로보택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27년 1분기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 좀 먼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벤트 자체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표현을 했지만은 근데 양산 자체는 27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리포트를 쓴 해외 쪽 IB도 제가 이틀 전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 볼 거 없다. 아예 대놓고 그렇게 리포트를 쓴 그 이야기는 이틀 전에 제가 방송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흥행 때문에 일부 음식료 관련주가 주가들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국내 거래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채권 평가의 기대감, 부동산 PF 관련된 리스크 축소 분석에 일부 증권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CCTV와 보안, 생체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화 추진 소식의 관련주, CCTV 관련주가 올랐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토류 가격 상승세 부각 때문에 히토류 관련들이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내일 금요일 웃으면서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